안녕하세요. 오스미더스입니다. 지금 마이크는요, 그 헤드셋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 두 편은 그러니까 복실복실 털이 달린 그 스탠드 마이크를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음 감소는 좀 되는 측면이 있는데, 스탠드 마이크는 대신에 이제 소리가 약간 좀 먹먹하게 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 이제 헤드셋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음질은 굉장히 좋습니다. 바로 옆에 귀 바로 옆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음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거는 제가 기침을 한다든지 뭐가 트림을 한다든지 했을 때 이게 머리에 끼워 놓고 지금 쓰기 때문에 쉽게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지간한 소음 감소 기능이 좀 적기 때문에 그 소음 좀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이제 방송하는 입장에서는 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장비를 혼용해 가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돈이 적게 드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왜냐면 저는 지금 거의 비영리 법인 수준으로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방송으로. 어차피 전에 어떤 분이 이제 트위터에서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어차피 돈 보고 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뭔가 크게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돈 보고 하는 겁니다. 돈 벌려고 지금 방송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이게 지금 무료로 이렇게 공짜로 풀고 있는 것도, 제가 일단 여러분 후원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후원을 받지는 않을 건데, 또 이제 무료로 공짜로 이렇게 풀고 있는 것도 이게 방송에 푹 절어서 중독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중독이 돼서 나 이거 계속 고퀄리티의 방송을 듣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뭐 이런 어떤 욕구가 나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것도 꾸준해야 되거든요. 꾸준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뭐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조언을 하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성상 얼굴을 가리고 얘기를 하면 좀 그런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꼭 까고 방송을 하는 게 당연히 듣는 사람을 하여금 신뢰성 있게 여겨진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껍데기에 너무 의존하지 마십시오. 막 사람이 무슨 정장 입고 앉아가지고 뭐 뒤에 그럴듯하게 이제 세트장 꾸며놓고 앞에 조명 설치하고 얼굴 까고 막 환한 얼굴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얘기한다고 해서 그거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사기 당하는 겁니다. 그럼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편하게 얘기해야죠. 내가 지금 집에서 녹음을 하는데 집에서 양복을 입고 앉아서 녹음을 해야 되겠습니까? 또 뒤에 이렇게 방 뒤에 이렇게 뭐 잔뜩 걸려 있잖아요. 이렇게 뭐 옷도 있고 뭐 방도 복잡하고 이걸 다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야 그럼 블루 스크린이나 그 녹색 스크린 키고 뭐 다른 세트로 이렇게 뒤에 그림 좀 그래픽 달아가지고 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시겠지만 그거 저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특수효과 낼 줄 모르고요. 그 다음에 그거 어, 그럴 그럴 돈과 그럴 시간 있으면 차라리 한 글자라도 더 언론 기사를 읽고 책을 읽어가지고 여러분에게 고품질의 고퀄리티의 방송 내용을 제공하는 게 더 낫다. 제가 왜 또 그런 말씀드리냐면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평균 하나의 어떤 방송 컨텐츠당 평균 400에서 500 정도입니다. 하지만 팟빵은요 한 4천 5천쯤 되거든요. 정치자 숫자, 정치 횟수가.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그런 어떤 비주얼적인 면을 위해서 너무 강조를 해본들 대다수가 듣는 팟빵은 그거 어차피 못 본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오디오에 치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지금 데일리 정보뉴스를 선언하고 나서 이제 한 보름 정도 가열차게 달려왔습니다만 며칠 전부터 삐그덕거리기 시작하죠. 매일 올라오지 않고 이제 또 뭐 본인들 데일리라고 해놓고서는 이게 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데일리라는 둥, 금토일은 쉰다는 둥, 이러다가 갑자기 일요일날 방송 컨텐츠 올리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 힘들기 시작했다. 이제 한계가 왔다. 따라서 데일리를 철회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거의 데일리만큼 거의 데일리급으로 방송을 올리긴 하겠습니다. 대신 시도 때도 없이 올릴 거다. 왜냐 지금 방학이고요. 그 다음에 방학에는 말이죠. 저 같은 이제 그 계약직들은 수익이 없습니다. 수익이 없기 때문에 방학에는 이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됩니다. 시간은 많은데 고난의 행군이 시작돼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저 뭐 교수라고 얘기는 하지만 말이 뭐 그냥 다 교수라고 불러주니까 교수인 줄 아는 거지. 어디 뭐
정규직으로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앉아서 월급 따박따박 받는 그런 교수겠습니까? 그런 교수 같으면 이걸 왜 합니까? 그냥 차라리 그 강의나 준비하고 책이나 보면서 놀죠. 그 월급 받아가면서. 하지만 이런 걸 하고 여기저기 일자리 찾아다니고 하는 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걱정한 놈들 하여튼 진짜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이제 오늘 시간에 저희가 보내드릴 내용은 지난번에 약속드렸던 그 야누쿠 사건에 대한 이제 애프터 서비스 같은 겁니다. 제가 조사하고 제가 확인한 바에 따라서 지난번 저희 그 정문실 방송에서 야누쿠 씨 관련 그 무고 사건, 트위터에서 야누쿠 씨에 대해서 또 톡톡 씨에 대해서 허위의 사실을 대량으로 유포하면서 사업을 방해하고, 저희 업무방해, 영업방해죠. 그리고 마치 범죄자라는 듯이 무고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못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무고가 트위터상에서 유포가 됐었습니다. 2019년 초반의 일입니다. 소위 아주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악질적인 형태의 사이버 불링이 시작이 됐고요. 거기에 이제 내용을 잘 모르는 페미니스트 그룹, 그 다음에 뭐 여성인권이라고 하면 부르르 떠는 양반들끼리 다 들러붙어가지고 아주 그냥 한 사람을 아작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이제 한 1년 정도 그 뭐 뜻하지 않게 가해자들과 또 피해자들과 접촉을 할 수 있어서 온라인상으로, 그래서 가해자 얘기도 들어보고 피해자 얘기도 들어보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차적으로 이거는 완벽하게 야누쿠와 톡톡이 피해자다, 무고한 피해를 당했다, 이렇게 제 결론을 내렸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피해 당사자들로부터 피해 당사자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뭐 소송 절차, 국내 소송 절차는 정도 진행이 됐고, 아직 뭐 추가 진행된 것도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나라,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됐던 손해를 봤던 곳이 다른 나라였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의 이제 소송 절차도 이제 곧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와 별개로 그 야누쿠와 톡톡이 피해 당사자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법률 자문을 받아서 정리한 내용을 트위터에 하나하나 올려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피해가 있었었고, 또 가해자들이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해왔고, 그 가해자들의 워딩은 무엇인지를 다 공개를 해놨기 때문에, 물론 그게 이제 아마 그 피해자들이 뭐 피해자 이름을 걸고 공개했다기보다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올려놓은 거죠. 그게 이제 뭐 공론화 차원은 아니고 실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어떤 그 증거 자료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이제 올려두신 거고, 그게 트위터라는 그 공개된 SNS 상에 이제 그 내용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찾아서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 사건을 복귀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가해자 여러분들 계실 겁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또 가해자들이 있을 텐데, 가해자 여러분들도 만약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저한테 DM을 주세요. 그 본인 하고 싶은 내용을 쭉 정리해가지고 저한테 DM을 주시면 제가 오늘 반론권 차원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지금 뭐 가해자들은 말이 없고요. 검찰 수사 결과 유죄가 나왔음에도 또 일부는 이제 벌금형이 선고되고 막 기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이제 혐의 없음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검찰 항고 절차에 들어갔고, 추가적인 이제 고소 이런 것들도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당 국가의 어떤 수사기관에서도 이제 아마 법적 절차를 이제 밟기 시작을 했다고 알고 있고요. 뭐 그런 부분들은 결론이 나오면 다시 공개가 되겠죠. 저는 이제 지금 공개된 내용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2019년 초반에 소위 가해자들이 자기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걸 주장하면서 트위터상에 이제 알려지지 않은 그 검증되지도 않은 내용으로 함부로 막 사이버 불링을 어마어마하게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그 뭐랄까요, 공평하게 니들도 한번 그랬으니까 이쪽에서도 실제 피해 입은 사람들의 어떤 증언을 기반으로 해서 똑같이 이제 같은 수준의 내용을 이렇게 공개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는 뭐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요. 트위터라는 곳이 원래 그런 곳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튜브하고 정무실 팟빵을 통해서 요 내용을 갖다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팟빵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비주얼적인 부분이 보이지 않을 테니까 제가 최대한 그 영상과 음성 콘텐츠가 괴리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름대로 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검색을 하는 방법, 자료 검색을 하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리 찾아봤는데 일단 트위터 검색창에 도쿄 바나나 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뭐 여러가지 뜹니다. 도쿄 바나나가 적혀있 사용자 검색을 해서 보시면 여기 도쿄 바나나 리포트라는 이름의 사용자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거 올려놓은 계정인데 이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제 게시물이 보입니다. 이 게시물을 보시면서 관련 내용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도쿄 바나나 리포트라고 해서 복수의 가해자가 2019년부터 SNS와 실생활에서 야누코와 톡톡에게 악의적 인신공격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가해 행위를 했으며 이로 인한 2차 가해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허위사실 및 가해 행위의 실상을 알리고자 만들었다고 요 계정을 만들게 된 뭡니까 취지를 소개를 하고 있죠. 일단 보면 야누쿠와 톡톡은 이제 아래 가해자들로부터 SNS를 통해 악의적인 인신공격을 받았으며 이러한 가해 행위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실제로 야누쿠 씨도 지금 사업 하나가 날라갔고 톡톡 씨 같은 경우에도 그 관련 사업 2개 정도가 좀 타격을 좀 받았습니다. 뭐 지금 뭐 이 당사자 분들은 아마 앞으로도 뭐 다른 사업도 있으시니까 잘 하시고 또 제기하시겠지만 실제 본인들이 하지 않은 행위 때문에 이런 공격을 받아서 피해를 입은 거죠. 빨리 피해 복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야 이거, 깜짝이야. 야누코와 톡톡은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개인적인 원한을 해소하기 위해 성범죄, 밀수, 탈세 등의 범죄 혐의를 야누코와 톡톡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가해자들은 이러한 가해 행위를 공익성으로 치장하기 위해 존재하지도 않은 피해자 모임 계정을 직간접적으로 운영 또는 지원하며 SNS상에 악의적으로 꾸며진 허위 사실을 전파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요 본문서, 그러니까 이 문서를 작성을 한 작성자의 이제 어떤 그 워딩입니다. 사실 이 피해자 모임 계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사람에 의해서 이제 운영이 됐고요. 이 한 사람은 트위터 아이디 또는 이제 그 계정 아이디를 여러 개를 돌렸으면서 이 피해자 모임이라는 거를 이제 운영을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야누코와 톡톡은 이러한 가해자들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개시하였으나 가해자들은 자신의 가해 행위를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야누코와 톡톡이 보복성 법적 조치를 가했다는 식으로 여론을 조성하여 새로운 가해 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여기에 마녀라고 불리는 그 트위터 상에서 좀 불쌍한 성범죄 피해 여성들을 이제 법률적으로 도와주고 하는 양반이 계십니다. 본인도 아마 피해자였던 것 같은데 그런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사람이 여기 들러붙어 가지고 전혀 이제 그 상황 파악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법률적인 조언을 해준다든지 또는 이제 인터넷, 사실 크게 조언해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트위터 상에서 무슨 여론, 자기들 기존에 마녀라는 사람이 활동했던 게 있으니까 그 사람의 이제 기존의 활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앞뒤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야누코하고 톡톡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녀님이 욕하라고 했는 인간이니까.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마녀 그 양반도 아마 활동을 접은 걸로 알고 있고요. 도망간 거겠죠. 그래서 이제 본 문서는 가해자 및 가해 행위의 적시를 통해 가해자가 버티는 허위사실을 실상에 알리고 가해자가 버티는 허위사실에 호도되어 추가적인 가해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작성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작성 취지를 올렸습니다. 두 번째, 가해자 1, 그 플라이 캐주얼 777과 메세스콘가 뭐 하여튼 이게 이제 요 두 개의 계정이 보이실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아니라 한 명이에요. 가해자 1은 공갈, 협박, 허위사실 유포 등의 가해를 총괄하였으며
특히 자신이 일본 거주자라는 점을 이용하여 야누크와 톡톡이 관련된 일본 기업 및 단체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장본인입니다. 사실 이 가해자 1이 모든 사건의 주범입니다. 이 가해자 1이 왜 삐졌냐? 이게 좀 이 계정명하고도 이름이 관련이 있는데요.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가해자 1은 야누크 씨와는 알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예전에 야누크 씨한테 상당히 빠져가지고 그 양반들 뭐 선물도 많이 보내주고 뭐 이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뭐 혼자서 이렇게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는 여성분들 있잖아요, 보통. 근데 너무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하니까 좀 부담스러웠나 봅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뭐 어떻게 하다 아니 알고 지내는 선에서 이제 헤어졌는데 그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가해자 1이 뜬금없이 도쿄 바나나라는 이거 보시면 이거죠, 이거. 이게 그 도쿄 명물 오미야게. 그러니까 도쿄 가시는 분들이 종종 사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안에 뭐 바나나가 들어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죠. 저는 먹어본 적이 없어서. 이 도쿄 바나나가 방부제 덩어리다.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를 합니다. 평소에 이제 그 일본 관련 정보나 일본 관련 문화 소개 같은 걸로 꽤 많은 팔로워를 얻었던 모양입니다. 이 가해자 1이. 그랬는데 뭐가 삐졌는지 하여튼 이 도쿄 바나나가 방부제 덩어리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허위 사실 유포했는데 야누크 씨가 이거를 도쿄 바나나는 방부제 덩어리가 아니다. 도쿄 바나나 본사 쪽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쪽으로부터 답변을 받아내서 이제 이렇게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졸라 빡쳐가지고 그때부터 공격을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 거기 넘어갔다는 거죠.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가해자 1의 개요. 가해자 1은 2015년 9월 이전부터 일본에 거주 중인 한국인으로 제1교포죠. 다수의 트위터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 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플라이 캐주얼 5, 플라이 캐주얼 777, 그 다음에 MS 세스코, 닉네임은 이렇고요. 가해자 1은 자신이 일본에 거주 중인 점을 이용하여 그 야누크와 톡톡이 연관된 일본 기업 및 단체의 허위 사실을 전화, 이메일 등의 수단을 통해 유포한 장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내용은 제가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업이나 단체, 거래 중인 일본 기업이나 단체에 전화나 이메일을 보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게 뭐 그리 큰 문제겠냐? 그냥 좀 연락해서 그냥 씹는 거 아니냐? 그럼 단체들이 그거 씹어보면 그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느끼는 부분하고 일본 사람들이 자기 거래처 관련해서 이제 이런 소위 말해서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반응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본에서는 아주 치명적인 업무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고, 특히 가해자 1은 플라이 캐주얼 5라는 아이디를 통해서 일본의 지역 특산품 소위 이제 오미야게를 소개하여 명성을 얻고 많은 팔로워를 모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1은 해당 계정을 통해 도쿄 바나나 제과 제품이 인공색소, 향료, 방부제를 다량으로 사용하여 만들었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가해자 1의 이러한 주장은 제조사의 해명을 통해 허위사실로 드러났지만 가해자 1은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아무런 해명이나 사과도 하지 않은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사건의 출발이 이거라는 거죠. 본인이 트위터에서 헛소리 해놓고서는 이 회사가 아니다 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과도 안 했는데 이 회사 쪽에 연락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밝혔던 야누크 씨가 그런 걸 했는 모양인데 이 야누크에 대해서 큰 앙심을 품고 모든 거짓말을 시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원문 개정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2019년 1월 말에 도쿄 바나나 관련 허위사실 유포했던 거. 일본에 와서 쓸데없는 돈 쓰는 멍청한 짓 예방을 위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제발 도쿄 바나나 사지 마라. 이 안에 들은 크림은 각종 몸에 안 좋은 유지로 만든 인공색소, 향료, 범벅인데다 썩지 않을 만큼 방부제 들음이라고 이렇게 디스를 했는데 로스트맨이라는 양반이 이제 직접 문의한 결과 알려줬죠. 도쿄 바나나 제품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 이거 잘못하면 소송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줬더니 여기에 대해서 이제 큰 앙심을 품고 시작했다는 거죠. 그 가해 행위로 야누크에게 고소를 당하고도 경찰 수사를 회피하며 기행적 트윗을 인사하는 가해자 1 내용을 보면 이게 어차피 같은 사람입니다. 2019년 6월 5월에 이제 이 사람이 고소를 당했습니다. 한국 경찰에.
그러니까 워낙 이게 이제 심하게 퍼졌던 게 2019년 2월, 3월 이 시점에서 야누코가 성범죄자다. 톡톡 사업에서 뭐 여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 뭐 또 톡톡이 밀수를 했다는 등 이런 허위 사실을 대량으로 유포를 했거든요. 페이스북하고 트위터에. 그리고 이게 그 페미 그룹 페미니스트들이 요거를 갖다가 딱 따가지고 혹 이런 일이 있었냐 그러면서 또 대량으로 유포를 했습니다. 왜 그런 연결고리가 가능했냐면 당시는 이제 미투가 한창 폭풍을 칠 때였고요. 안희정 판결이나 뭐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당시 이제 그 어차피 이런 사업들이 주 수요자는 여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톡톡님이 수입했던 컵이라든지 그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구매자가 여성일 수밖에 없고 또 톡톡님이 운영했던 이제 후쿠오카 내에 이제 여행객을 위한 숙소 같은 경우도 여성 전용 숙소를 표방했기 때문에 주 고객층이 여성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여성 관련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이제 이게 많이 알려졌었고 일종의 롤 모델처럼 돼 있었습니다. 아, 저런 사업 형태도 있구나.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일본 그릇 수입하는 분이라든지 호사, 티에리스 뭐 이런 양반들이 처음에는 이거 되게 좋다고 자기들도 이거 부럽다고 같이 사업 해보고 싶다고 또 자기들도 이런 사업 해보고 싶은데 뭐 알아봐 줄 수 있냐라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그 컨택트 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일이 터지니까 자기들이 보기에 야 이거 경쟁자 하나 날릴 수 있는 시장 지배적인 경쟁자 하나 날릴 수 있는 좋은 이슈가 걸렸다고 생각해서 이걸 대대적으로 유포를 합니다. 트위터상에서 돌리고. 그래서 이제 이게 페미 귀에 들어가서 뭐 여자가 공격을 당해 이러면서 이제 쫙 퍼지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삼양산업의 오지파동처럼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를 당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트위터상에서 이렇게 정신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승기를 잡았다 착각하는 듯 모를 때가 행복한 건 그냥 둡시다. 조만간 지옥이 펼쳐질 테니 헬게이트 오픈 크크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도 이 헬게이트는 펼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같은 사람이 이제 한 달 뒤에 또 얘기를 합니다. 넌 날 다시 보는 날이 네 장례식이다. 미친놈 아니냐. 이전부터 제발 정신병원 좀 가버렸는데 아주 지랄 병원 좀 가봐. 이 환자. 보통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분들은 사실 뭐랄까요. 본인이 정의일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정당하고 본인이 진짜 피해자 같으면 그럼 조용히 고소하고 법적 조치 하시면 되거든요. 너는 그래도 뭐 조목조목 말을 들어서 지금 감정적으로 되게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 물론 저도 대화를 했던 분이니까 더 심하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가해자 1이 야노쿠를 협박하면서 보냈던 문자, 이 가해자 1, 이 양반이 이제 보냈던 문자를 보시면 넌 변호사의 딸이자 회계사의 여자친구이며 금융감독원 조카를 건들면 큰일 난다는 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변호사고 남자친구가 회계사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삼촌이 금융감독원에 다니시는 것 같은데 이런 문자를 보내셨어요. 예, 뭐 하여튼 이거 일면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해자 2에 관한 내용이 펼쳐집니다. 가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해자 2는 트위터 계정 이 이키리아라고 불리는 계정을 쓰고 있는 사람이고요. 뭐 성함은 이렇습니다. 한국 분이시고요. 눌러보면 전 차단당해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차단이 당해 있고요. 하여튼 가해자 2는 이미 사건 초반에 야누쿠와 톡톡에게 불법적인 면이 없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1에게 가담하여 적극적으로 가해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가해자 1은 정신이 좀 불안정하고 원한이 있으니까 그랬다 치고 가해자 2는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본인이 피해자도 아닌데 피해봤다는 식으로 난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내용을 보시죠. 가해자 2는 한국에 거주 중인 한국인이며 트위터 계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키리아라고 되어 있고요. 가해자 2는 트위터를 통해 야누쿠와 톡톡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하여 친분을 갖게 되었으나 가해자 1의 가해 행위가 시작되자 갑자기 이에 가담하여 직간접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를 가했습니다. 특히 가해자 1의 공격 초반에 가해자 2는 친구로서 도움을 주겠다며 연락을 취하여 자세한 사실관계를 듣고 야누쿠와 톡톡에게 불법적인 면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라는 게 야누쿠하고 톡톡의 친구로서 도움을 주겠다고 연락을 했다는 거죠.
야누코의 친구였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가해자 2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가해자 1에게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교묘히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한국 내에서 업무방해 행위를 훨씬 더 심하게 한 사람이 바로 이 가해자 2입니다. 야누코와 톡톡이 이러한 가해 행위에 대하여 가해자 2를 고소하자 가해자 2는 가해자 1과 서울에서 수차례 접촉하여 대응책을 논의했으며 심지어 가해자 1의 친인척인 변호사를 소개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볼 때 가해자 2는 스스로가 독립적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가해자 1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1 등이 허위사실 폭로 등 가해 행위를 시작한 직후 가해자 2가 야누코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를 보시면 그냥 혼자 정리 좀 하고 있었다. 나름 어쩌고저쩌고 뭐 폭통님에게도 정신없을 테니 갈수록 더 심해지던데. 원래 트위터가 이렇다 잘하겠지만 트위터 올리는데 별 반응은. 그러니까 상당히 야누코나 톡톡을 걱정해주는 투로 얘기를 하고 있죠. 얘도 한마디 안 하고 있는 건 문제니까 잘 대처하는 것 같다. 어쩌고저쩌고 뭐 여성 전용 숙소에 남자 여자 여론이 지배적이다. 나는 그닥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이라 잘 모르겠는데 그러네요 어쩌네요 뭐 저쩌고 잘 모르겠네요 저분은. 하여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분은 여기서는 그닥 신경 쓰지 않았던 내용이라고 해놓고서는 나중에 이제 그 9월 초에 그 야누코를 트위터상에서 비난할 때는 어떤 내용이 비난을 시작하셨냐면 거기서 그런 성범죄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니 너무 찝찝하다. 나는 피해자 내가 너무 큰 피해를 본 것 같다. 난 속은 것 같다.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가해자 1 등이 허위사실 폭로 등 가해행위를 시작한 직후 가해자 2가 톡톡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 같은 시기에 톡톡이라는 분에게 가해자 2가 또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때 톡톡님이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아니 뭐 잘 지내고 있을지 좀 많이 걱정이 돼서 그랬다. 그 다음에 뭐 전화 드려본 적은 좀 오해하거나 하진 않았다. 이해하고 있겠다.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마치 되게 걱정해 주는 듯이 처음에는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게 2019년 2월 6일 상황인 거죠. 그랬는데 가해자 2가 야누코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고 가해자 1과 법적 대응을 협조하는 트윗 멘션을 보시면 이게 고소를 당하고 난 뒤부터입니다. 고소는 왜 당했냐? 트위터상에서 공개적으로 야누코나 톡톡을 이제 오지게 비방을 했고 허위사실 유포해서 그 다음에 여기저기 연락해서 업무방해를 시작합니다. 그 내용도 조금 이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 오랫기간 보아왔고 더럽고 추악한 가해자들의 습성 중 하나라 그러니 하고 있다. 그러나 어쩌냐 내가 뿌린 증거가 다 나한테 있는데 생업으로 잠시 손 놓고 있던 일들 다시 진행해주고 고맙다고 해야 뭐 이딴 식으로 하여튼 정신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강서방이 마음이 어쩌고저쩌고 뒤에 저번에 사적 인사 악질 높음 사촌동생 잘 감독처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양반도 사실은요 이 양반을 끌어들이고 부추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협박도 했겠죠. 협조하지 않으면 너에 관해서도 폭로하겠다. 뭘 폭로하겠다는 건지는 여기서는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너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 가해자 2에. 하지만 가해자 2 입장에서는 가해자 1이 알고 있는 내용이 폭로가 될 경우에 가해자 2도 매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내용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빌미로 해서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가해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가해자 3 오토나쿨이라는 이제 아이디를 쓰는 레즈비언이시고요 52살 먹은 그런 양반입니다. 여성분이시고 가해자 1이 눌러보면 이분한테도 전 차단당했습니다. 가해자 1이 유포한 허위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오직 야누코를 매장시킬 좋은 기회라 판단해서 사이버 불링을 주도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로 고소를 당하자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여론을 호도하였습니다 라고 이제 이 도쿄 바나나 리포터는 여기서 적시를 하고 있죠. 가해자 3의 개요를 보시면 가해자 3은 현재 일본에 거주 중인 한국인이며 트위터 계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토나쿨인데 이 양반은 이제 일본에서 여러가지 뭐 작은 요리라든지 소품이라든지 이런 거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고 트위터 계정 운영하고 책도 쓰고 하는 소위 말하는 일본의 소소한 생활 같은 걸 소개하면서 책을 쓰는 작가입니다. 작가 활동도 하고 뭐 이것저것 회사원이기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은 김땡땡씨라고. 이 양반이 이제 저한테도 공격을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스미더스 무슨 또라이 같다는 등, 뭐 스미더스 미친놈이라는 등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양반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할까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상도 좀 알아봤고요. 나름대로. 뭐 이 양반이 레즈비언이라는 건 본인 스스로 본인 계정에서 밝혔으니까 뭐 특별히 이건 뭐 아우팅은 아닙니다. 본인이 스스로 밝히고 다닌 내용이고. 어쨌든 간에 일종의 이제 적당한 형태의 신상을 제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뭐 기회가 되면 저도 이 양반에 대해서 형사 절차를 밟든지 할 겁니다. 하여튼 가해자 3은 평소에 야누코에 대해서 악감정을 품고 있던 중 처음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악감정을 품게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이유가 있겠죠. 막 경쟁자라고 생각했든지 어쨌든지. 가해자 1의 가해 행위를 야누코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좋은 기회라고 여기고 가해자 1과 가해자 2가 유포하는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확산시켰을 뿐만 아니라 야누코의 실명까지 거론해서 그의 명예를 훼손시킨 장본인이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가해자 1이 공격하자라고 해서 막 공격하고 있었고 가해자 1이 준 소스로 가해자 2는 한국 내에서 이런 공격을 실질적으로 주도했고 또 한국 내 야누코 씨의 그 동생이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그 직장에 무슨 이런 부도덕한 사람의 동생을 공무원으로 근무시킬 수가 있느냐는 식의 항의 전화라든지 뭐 이메일을 보냈다든지 하여튼 그런 이제 형태의 그 행위도 했고 그 다음에 국내에 톡톡님이 이제 거래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뭐 삼성이라든지 뭐 몇몇 업체들이 있는데 그쪽에 국내에 전화를 했나 찾아갔나 하여튼 메일을 보냈나 해가지고 그 내용은 정확한 건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연락해서 이 사람이 뭐 밀수 같은 거 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거래하냐는 식으로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업무 방해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게 다 검찰 고소장에 있는 내용들이니까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고요. 다 공문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고소하고 싶으면 고소하시던가요.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얘네 UMC 것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 나오는 피해자 1, 2, 3, 가해자 1, 2, 3 만약에 제가 이런 내용으로 이제 방송을 한다고 해서 야 저거 고소해야 되겠다. 고소하세요. 하시면요 제가 알고 있는 더 많은 내용들을 전 어차피 저도 저 스스로를 방어해야 되니까 법적으로 UMC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알고 있는 아주 많은 내용을 사진까지 첨부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뿌려버릴 겁니다. 아주 그냥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줄 테니까 가해자 1, 2, 3 언제든지 하고 싶은 건 해보세요. 그리고 무고죄가 뭔지 내가 가르쳐 드릴게. 뭔가 개기려면 말이죠. 누구한테 욕을 하고 개기려면 그만한 힘을 갖고 있을 때 하십시오. 값도 안 된다 덤볐다가 지팔 피고 나서 울고 불고 막 억울하네 어쩌네 이딴 소리 하지 마시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 현실의 위치를 파악하는 거.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족밥이다. 이걸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만 힘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그냥 밟혀서 그냥 짓이겨지고 그냥 까발려지고 그냥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감추고 싶은 치부가 있고 드러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길을 쓰고 남을 공격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입을 막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뭐 고소를 하네 어쩌네 해코지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의 치부가 더 높게 확산될 뿐입니다. 상대방 거 참나? 그냥 터뜨리고 말지? 저 새끼 이런 새끼야 이런 더러운 새끼야 이렇게 터뜨리고 말지?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해보세요. 할 용기가 없으면 그냥 닥치고 듣든가 방송이나. 어쨌든 가해자 3은 이러한 가해 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존재하지도 않는 법적 피해자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며 본인을 포함하여 고소를 당한 다른 가해자들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묘사했으며 야누쿠가 거짓말을 한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이 가해자 3 같은 경우에 이 계정 들어가 보시면 지금 찾는 데서 내용을 못 보는데 그래도 뭐 볼 수는 있죠. 제가 두 개가 몇 개인데 이게 상당히 많은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는 계정이거든요. 책도 쓰다 보니까. 그래서 그 팔로워들에게 이런 내용을 무차별적으로 확산시켜 버리는 겁니다. 게다가 아시다시피 이제 약간 페미니즘 쪽에 가까우신 분이다 보니까 친한 페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걔들이 이제 몇 번만 리트윗 해주면 한 사람 쓰레기 만드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확산해 왔던 거죠. 가해자 3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 트위터 계정 운영을 중단을 선언한 상태지만 인스타그램 계정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오토나콜 계정 들어가 보면 한동안 트위터 계정 쉬겠다 라는 식으로 이제 트위터를 접고 인스타그램에 가가지고 또 계속 인스타그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위터 계정을 닫은 거는 상대방으로 증거 확보를 못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꼼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내용을 보면 악감정을 바탕으로 기존 가해자들의 허위사실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가해자 3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야누쿠, 내가 너의 폭망을 진심으로 다해 빌어줄게. 야누쿠 씨 남자고요. 이 오토나코 이 양반은 여자입니다. 52살 먹은 여자입니다. 아줌마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할매에 가까운 여잔데 둘이 사귀었을 리는 없잖아요. 왜냐면 이 오토나코는 본인 스스로 인정하듯이 레즈시니까. 근데 왜 이렇게 원수가 졌다고 이렇게 폭망을 진심을 다해 빌어줄게 하는 것일까요? 이 새끼는 진심 이번 기회에 강제 추방해 한국에서도 법으로 처분되어야 합니다. 사실 강제 추방은요 야누쿠 씨 말고 지금 이 양반이 아마 요 위기에 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길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요. 진짜 보면 볼수록 세상에 제일 멍청한 것 같다. 가만 짜져있지 못해 여기저기 나불거리고 재무덤 파고. 그러니까 이게 야누쿠 씨에 대해서 하는 얘기인데 결국 본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또 보입니다. 수많은 트위터 사람들이 구라치고 다녔는데 검열처럼 몇 개 있을 생각은 어쩌고저쩌고 그냥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사실적신 명예훼손을 고소하고 싶어 쓰셨다고 괜찮아요. 본인이 일본에 살고 있으니까 이게 적용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결국 고소 당하셨고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또 내가 알고 있는 한이란 이야기는 법적인 피해자가 없을 때 친한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하는 게 맞다. 지난 9월 교통사고로 쉬고 있을 때 명예훼손과 영업방해로 날 고소한 사람은 톡톡이었고 나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알려진 다른 사람 역시 같은 항목을 고소를 했었다. 여기 이제 게으른수다쟁이라는 사람이 톡톡님의 지인이거든요. 근데 물론 이 양반이 저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저를 씹기도 했고 이 양반이. 저도 이 양반을 씹었으니까. 근데 톡톡님 건에 관해서는 이 양반은 이제 톡톡님의 가까운 지인이기 때문에 톡톡님을 굉장히 걱정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편도 많이 들고 걱정도 많이 하는 분인데 이분의 글에 대해서 이제 오토나콜이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죠. 네가 하는 소리가 뭔 말같지 않은 소리냐는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누쿠에게 고소당한 사람들이 왜 아무 말이 없이 있을까? 그들이 진짜로 잘못해서 모르면 입터는 게 아니다. 여가의 트위터 계정과 여가 생활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그때 했었던 사과문은 다 삭제가 된 상태. 하지만 여가를 방문했던 사람들의 방명록을 찍어 올린 트윗은 그대로 있더라. 10월 말 병실을 옮긴 엄마를 병원에 두고 서울로 올라가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가는 날 잊을 수가 없다. 친구를 믿는다는 건 좋지. 그 친구가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이성적인 판단을 적어두고 믿을 수 있는 우정 부럽기까지 하네. 뭐 운운하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톡톡님을 저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톡톡이나 야누쿠를 떼서 분열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본인이 이제 이런 식으로 엄마를 병원에 두고 한국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조사받는 건 되게 괴로운 일이고 남을 이렇게 무고로 매도하는 거는 아주 상쾌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남이 폭망하기를 빌어주고 매도하는 거는 무고한 사람을 아주 가볍고 기분 좋은 일입니까? 저는 이게 사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거고요. 본인들이 의식도 못하는 상태에서 범죄하시는 거예요, 사실. 범죄자죠, 범죄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달린 글이 있는데요. 또 보시면 가해자 1, 아까 이제 다시 돌아와서 가해자 1 같은 경우에 가해자 1은 이제 피해자 사칭 계정 등 복수의 계정을 직간접적으로 이용하여 야누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일본 내에서는 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한 공갈 협박을 수개월간 지속했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몰랐던 얘기고 저도 이제 최근에서야 그때 잠깐 제가 1억 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이제 문자 메시지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최근에 이 내용을 보고 알았는데 물론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이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고 알았다고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자료를 여러 가지를 봤거든요. 그리고 검찰 쪽에 제출된 자료 같은 경우도 다른 이제 열람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용 증거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 다 쭉 취합을 해봤는데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고요. 상당히 악질적입니다. 이 정도로 심각하게 악질적인 상황은 이제 처음 봅니다. 그래서 잘 아는 사이도 아니면서
심지어 가해자, 피해자, 저 실제로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둘 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개입을 하게 된 이유는 이게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트위터 역사상 가장 심각한 사이버 불링 범죄로 기록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개입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건 개입 안 하면요, 뭐하러 정의롭게 살겠다 이런 식으로 입을 털고 삽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피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이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입을 해서 이 사건이 명명백백하게 정의의 편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소위 말해서 아주 찌끄레기나마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했고 소위 트위터에서 글 좀 쓴다고 하면서 정의를 추구하는 어쩌네 하는 나불거리는 사람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사건에 이렇게 개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뭐 개입이라고 해봤자 뭐 트위터에서 글 쓰고 그 다음에 법률 자문해주고 뭐 이 정도이겠지만요. 물론 저 말고 실제 이제 정식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또 개입해서 변호를 쭉 오래전부터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시고요. 그분도 아마 트위터 계정을 가지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압니다. 계정도 아는데 제가 대놓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상당히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깔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사건에 개입을 한 거를 상당히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제가 이 사건에 개입을 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제 한 거에 대해서 되게 좋게 평가를 하시지만 반대로 제가 트위터에서 워낙 욕을 많이 먹다 보니까 스미더스 하는 사람이 야노쿠나 톡톡의 편을 들게 되면 이게 의외로 오히려 스미더스가 편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안 좋게 사람들이 눈에 보일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게 사실 제가 이제 이 사건에 개입하기 전에 저도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 제가 워낙 안티가 많다 보니까 야, 저 새끼가 이렇게 편들어 주면 그거 진짜 나쁜 놈인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내용은 안 보고 이제 그런 오해를 할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런 어떻게 보면 참 우픈 얘기인데 제가 뭐 인정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인정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좀 슬프지만 인정합니다. 하지만 전 지금까지 정의와 진실만을 위해서 말해왔다. 이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야누쿠에 대한 가해 행위라고 해서 이제 가해자 1이 야누쿠에 대해서 어떤 가해를 해 왔는지를 갖다가 소개하고 있는 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말부터 가해자 1은 트위터 상에 야누쿠에 대한 허위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 1의 야누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게 된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가해자 1이 트위터 상에 유포된 허위사실은 사실관계에 확인 없이 빠르게 확산되었고 야누쿠에 대한 나쁜 여론이 급속도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아마 지금 같으면 이렇게까지 확산 안 될 텐데 이거는 당시 이제 미투 광풍이 불 때였고 그 다음에 안희정 판결로 인해 가지고 많은 여성분들이나 페미니스트들이 약간 좀 상기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흥분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비슷한 얘기가 도니까 뭐 이런 놈도 있나 보네 이러면서 이제 급속도로 유포가 된 것 같습니다. 재수가 없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로 인해 야누쿠가 심리적으로 몰리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가해자 1은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한국 및 일본에서의 민형사소송 제기를 언급하며 수개월간 야누쿠를 협박했으며 급기야는 트위터상의 공격을 중지하는 조건으로 금 1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건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이고요. 심지어 가해자 1은 야누쿠가 소속된 A회사에 야누쿠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제보하여 A회사가 야누쿠를 해고하도록 부추겼습니다. 한편 A회사는 야누쿠에 대한 미지급 비용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현재 야누쿠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한 상태인데 가해자 1은 이러한 청구소송에서도 A회사에 가담하고 있음이 그 소송 기록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을 그대로 보시면 될 거고요. 가해자 1이 이 소송이 지금 걸려있는 A와 야누쿠 관계에 끼어들어 가지고 뭔가 계속 이간질을 하고 있고 A 회사는 이걸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들의 이익에 맞게 또 이용하는 부분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가해자 1은 야누쿠가 어떤 범죄 행위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야누쿠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거나 야누쿠와 분쟁 중인 A 회사에 가담하는 등 실로 다양한 방식으로 집요하게 야누쿠에게 가해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사실 이 가해자 1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진짜 피해자라면 그냥 본인이 피해를 봤으면요
그 일본에 있든 한국에 있든 간에 일본 경찰이나 한국 경찰에 고소하시면 되잖아요. 고소를 하면 돼요. 내가 이런 피해를 봤다고. 고소를 할 수 없는 피해를 보셨다면 그건 피해가 아닌 겁니다. 그냥 네가 삐진 거지. 근데 형사고소나 민사고소를 할 수 있는 피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피해 봤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본인 삐진 거죠. 그러면서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정식적인 법 절차를 밟지 않고 야 내가 그러면 더 이상 트위터에서 네 욕 안 할 테니까 1억 원 내놔라. 또는 이렇게 이 야누코라는 사람이 약간 사이가 안 좋은 A회사 쪽에 붙어가지고 A회사를 도와주는 식 이렇게 이면 뭐랄까 약간 역을 적에 적은 친구다 라는 식으로 그쪽에 붙어서 이렇게 공격하는 이런 공격을 한다는 거는 이 사람이 정당한 피해자가 아님을 이미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2019년 3월에 야누코는 공갈 협박, 업무방해, 명예훼손으로 가해자 1을 고소했고 같은 해 4월부터 동작경찰서 형사과에서 가해자 1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해자 1, 요 같은 계정을 쓰는 김땡땡씨라고 한국인 이름은 이제 김땡땡씨라는 분입니다. 고소가 되셨고요. 그래서 이제 본명도 아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DM을 좀 나눠본 사이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DM을 통해서 제가 본명 안 건 아니고 이제 고소 관련 서류에서 제가 봤거든요. 본명은 아는데 제가 인생이 불쌍해서 본명까지는 여기서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일본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금 1억 원을 요구하며 톡톡까지 언급하는 가해자 1 내용을 보시면 김땡땡씨 빠지고 그래 그럼 1억 원 줘. 난 그럼 내 증거는 내려줄게. 나 이렇게 당했으니 팔다리 잘렸으니 하지만 그건 응당 네가 치러야 할 일들이 벌어진 거라 그럴 걸로 다들 널 용서하지 않을 것 같고 나도 그렇다. 마치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것 같지만 그거 아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철저하게. 톡톡과 네가 경제공동체인지 협력체인지 둘 중 하나 확실하니 둘이 잘 갚아라.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은 야노쿠 씨에게 삐진 겁니다. 그래서 야노쿠 씨 공격했죠. 근데 톡톡 씨는 여기가 딸려 들어간 거예요. 같이 동업자라는 이유 때문에. 뭐 동업도 아니고 고용자였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톡톡 씨는 일단 이것만 봐도 톡톡 씨는 굉장히 무고한 피해자였고 야누쿠 씨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억울하게 부당한 공격을 계속 받고 있었던 겁니다. 이 가해자 1은 상당히 감정적으로 격정적이신 분입니다. 내용을 보면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트윗을 하는 가해자. 이게 보시면 이제 이런 내용이 야이 네가 뭔데 사람한테 상처 주고 이게 2019년 2월 27일이죠. 그러니까 한창 그 비방을 하고 다닐 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도쿄 바나나가 방부제가 있네 없네 이게 2019년 1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월 달에 그랬는데 도쿄 바나나 본사가 이 양반에 대해서 경고를 하니까 경고성 멘트를 하니까 이 양반이 빡쳐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른 피해자 얘기 듣다 얼굴이 벌개져게 열받음. 다른 피해자 얘기를 누구 얘기를 들으셨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피해자가 있기는 한 건지 아니면 아까 그 가해자 일을 말하는 건지. 넌 내 손으로 바닥에 붙어 빌게 만들어봐. 두고 봐. 이 땡땡이야. 너 땡땡 어쩌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이런 식의 너 내가 밟아주겠다. 너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우리 친척이 누군지 알아? 이런 식으로 이제 내 남자친구가 누군지 아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정의의 편일 수는 없는 겁니다. 되게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이. 오늘도 야누쿠가 씹어뱉은 거짓말과 사기 행각이 밝혀지는 절만의 수학이 있었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막 사과해라 어쩌고 돈 내놔라 계속 이런 식이죠. 오미야게 아까 말씀드렸죠. 오미야게를 소개해서 이제 트위터 계정을 많이 불렸다고 어떤 유명세를 이용해서 겁박하는 문자 메시지 보시면요. 2018년 12월에 반성문 게시되지 않았다. 그쪽에서 보낸 문자 내용, 애걸복걸한 내용 모두 트위터에 공개하겠다. 타인에게 본인이 어떤 고통을 어쩌고 법적 처리 관련 발도를 하겠다. 너 까분다더라. 이번에 팔로 늘었는데 네 이야기 버텨줄까? 안 그래도 너 후쿠오카에서 찝적대다 걸렸다며. 왜 그러고 사냐? 네가 트위터에 까불 입장은 아니지 않니? 한 번 더 까불어봐. 안 그래도 어쩌고 저쩌고 누나 어쩌고 저쩌고. 나이도 많은가 봐요 이 양반은 또. 그다음 민형사고소를 언급하면 협박 내용을 보시면. 그리고 넌 형사랑 민사가 한국 일본 양쪽에서 그리고 일본 여러 지역에서 들어갈 거야. 그 소송 대응 운전 자금과 길고 긴 시간으로 넌 자멸할 거야. 그래서 이제 야누쿠 씨가 용서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이제 이런 표현들을
이런 표현들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좀 됐고요. 또 시끌시끌했습니다. 왜냐하면 야누코가 잘못이 없는데 너 왜 용서해달라고 그랬냐, 또 왜 이렇게 빌었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할게요. 왜 빌었냐, 사과문 올리라고 해가지고 사과문을 올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측면에서 그런 일은 없었다는 형태의 사과문을 올렸는데, 이제 예를 들어 성범죄도 없었고 뭐도 없었다, 근데 혹시 마음 다치신 분들이 있다면 죄송하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뭐 네 피해자가 어쩌고저쩌고 네 장인 댁으로 보낸다, 가족까지 협박을 하고 있죠. 게다가 장인어른 집으로 보낸다는 분, 이렇게 야누코 씨가 이렇게 빕니다. 왜 빌었냐 하면, 이 당시 이제 네가 왜 빌었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야누코 씨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본에서는 일단 사업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톡톡씨, 이게 본인 사업도 아니고 톡톡씨가 사업을 하는데 본인이 이제 같이 도와주는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톡톡씨 사업에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삐져서 이런 것 같으면 그냥 사과 빨리 하고 이 사람을 잠잠하게 만드는 게 낫지 않겠냐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 생각은 제가 생각해도 그게 맞아요. 맞기는. 왜냐하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런 트러블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냥 돈 몇 푼 주고 끝내거든요. 제가 삐졌나 보다 싶어요. 여러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자 안에서 또는 컵라면 안에서 뭐 벌레가 나왔다 그러면 한 박스 갖다 주고 끝내잖아. 이거 먹고 떨어지라고. 뭐 그런 거죠.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거 다 이해합니다. 게다가 본인 사업도 아니니까. 만약에 제가 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걸렸다 그러면 전 바로 고소 때리고 공개할 겁니다. 사방에. 근데 만약에 제가 남의 일을 대신해 주고 있는데 그 아무 잘못도 없는, 뭐 본인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이 피해를 볼 상황이라면 이건 어쨌든 이 인간을 말리는 게 낫죠. 그 도쿄 반환 때문에 삐진 건데. 미안하다 이래서 이제 일단은 진정시키는 게 나은 겁니다. 그래야 이게 더 크게 퍼지지 않고 그 동업자인 톡톡님의 사업이 피해를 보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했대요. 그 말 듣고 나니까 납득이 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 정도가 심해지니까 고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이런 생기면 절대로 이런 식으로 사과하면 안 된다. 이 인간들은 이거 그대로 캡처 떠서 자기들이 사과를 받아야 했다는 증거로 삼을 거다. 사실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되게 많습니다. 뭡니까 저기 니한테 나한테 잘못했잖아. 미안하다. 이런 미안하다는 거 한 개 딱 떼가지고 이제 제가 잘못한 걸 인정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대적으로 유포하는 거죠. 또한 이제 가해자 1은 마치 일본 내 기업 기관에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위장한 허위사실 유포해서 트위터상의 여론을 호도했고, 특히 일방적으로 문의한 것에 불과함에도 흡사 협조를 받은 듯한 뉘앙스를 흘려 자신의 주장이 진실인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좀 길지만 이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드려야 이 많은 오해가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 모든 문제가 이렇습니다. 예전에 물뚱님도 그런 말씀 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황우석 사건이 우리 사회에 끼친 폐악이 너무 크다. 그 연구에 대해서, 그 연구의 진실성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하나 검증해야 되는 시대가 돼버렸다. 예를 들어가지고 1억 원짜리 연구 프로젝트가 있다고 하십시다. 뭐 유전자를 뭔가 개발하는 1억 원짜리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걸 검증을 하려면요, 어떤 성과를 냈다. 그래서 발표를 했습니다. 논문을. 그러면 일단 그거는 믿어주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절차가 있구나. 성과가 있구나. 그래서 믿어주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합니다. 그 연구에 대해서. 그런데 그 연구가 만약에 허위라면 그 연구를 진짜 검증을 해야 될 경우에는 똑같이 1억 원 들여가지고 그 시간 동안 검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같은 연구 2번 하는 거잖아요. 사회적으로 엄청난 많은 비용이 소모됩니다. 그런데 한번 불신이 생겨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 불신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객관적인 검증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낭비가 심해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위사실 유포 한번 하는 건 되게 쉽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해명하는 거는 진짜 몇 년이 걸립니다. 그 몇 년이 걸려서 해명을 해도 결국에는 이거를 유포된 허위사실을 봤던 사람들이 다 그 해명을 보고 납득하고 인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포된 허위사실 일부는 남게 됩니다. 영원히. 한번 덮어 씌워진 구정물이 깨끗하게 씻겨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3자인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양쪽 다 아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럼 스미다스 넌 왜 이렇게 빡쳤냐? 그 이유는 맨 마지막에 제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제가
아까 정의를 위해서 행동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빡친 이유도 하나 있습니다. 일본 사정을 잘 모르는 여론을 호롱하기 위해 공공기관 업체들을 언급하며 허위사실 유포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9년 3월달에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드디어 하사미야키 진흥회에서 액션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단단히 놀라고 단단히 화나셨고 그들이 말하는 하사미 상공회의소는 존재도 하지 않는 기관이었습니다. 거기다 저작권 위반까지 제대로 걸렸죠. 하사미야키 전체 총괄을 맡고 있는 진흥회 담당자와 긴밀하게 협력 시작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도자기인가 뭐 그럴 텐데 그 그릇 관련했을 겁니다. 톡톡님이 수입해서 판매했던. 자신들이 정식 하사미 총판이며 정식 통관 수입 절차를 거쳐서 안정성 검사를 통과한 업체다. 하사미와 관련한 기관 확인 결과 밀수품 증거를 찾았다. 자 그럼 이제 저희 감사 전문 회계사님 좋은 대로 관세청 신고 들어갑니다. 누누이 말했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저거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안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 하사미 상공회의소, 이 하사미 진흥회 여기에 이제 그 담당자 아마 담당자가 그냥 이런 전화를 받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한 게 답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 결과 별 문제 없는 걸로 끝났고요. 톡톡님은 정식 통관 수입 절차를 거쳐서 안전성 검사를 통해서 통과된 제품만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담당자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혹시 아세요? 그러면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근데 일단 저희가 좀 알아봐야겠네요. 요까지만 통화했는데 이제 협조했다, 완결됐다, 연락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터뜨려 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 제가 빡쳤어요. 왜냐하면 이 양반이 이 가해자 1이 대부분의 팟캐스트나 중요 방송국에 대해서도 똑같은 짓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냥 유명 팟캐스트 몇 분과 이제 이걸 공론화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 해당 팟캐스트는 그냥 내용만 듣고 그래요? 이러면서 그냥 조사해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공론화한 적도 없고요. 그냥 조사해봤다가 의심스럽다 싶어서 접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참 학하다고 보건복지센터 불법 민박 단속기간 담당자에게 연락 옴. 도주하는 바람에 단속 못했다 어쩌고저쩌고 막 이랬는데 도주하지도 않았고요. 이런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양반들이 그 불법 민박이라고 했던 건물은 해당 건물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엉뚱한 주소 걸고 이런 얘기를 버티고 다녔던 겁니다. 후쿠오카 상공회의소 국세청을 언급. 후쿠오카 상공회의소 정보 공유할 거야. 어쩔 거야. 그러니까 말은 그러니까 말만 아가리만 세계 정복이에요. 말만 아무리 정당한 척 하더라도요. 이렇게 가족 협박하고 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가 못하면 네 가족들이 함께 부담하고 네 가족이 거부하면 넌 감옥에 가겠지. 이게 난이 아니고 넌입니다. 오탈 아주 드라마틱하게 쓰셨네. 더 무섭게 얘기해 줄게. 아직 시작이니까. 이러면서 막 보면 이게 여자들이 삐졌을 때 전형적으로 쓰는 이제 이런 것들이죠. 네가 비겁하게 톡톡 뒤에 숨어서 처벌은 톡톡이 받게 되거든. 배상 의무도. 그럼 톡톡도 알겠지. 어쩌고 저쩌고. 우린 그러면 안 되지. 우리의 목표였는데. 그래서 네가 실제 오늘한 걸 밝히는 증거에 우린 주력했어. 어쩌고 저쩌고. 이게 자기 혼자 머릿속에서 공상과학 작품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방송 우린 방송이 있고 신문이 있고 끌어들일 든든한 조력자들이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하죠. 없습니다. 있으면 진작에 나왔겠죠. 네가 감춰둔 카드들 우린 몇 개든 다 찾았어. 국세청은 비트코인이랑 도르님에 대해 관심이 있어 하더라. 솔직히 뭔 소리지도 모르겠고요. 운전자금도 있고 나는 소송 시작하면 운전자금부터 받아야 할 거야. 막 네가 얼마나. 근데 실제로 형사소송을 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이 가해자들은 야누쿠시나 톡톡시에 대해서 소송을 시작도 못했고요. 야누쿠시나 톡톡은 이 가해자들을 일단 고소고발했습니다. 형사로. 그랬더니 이 양반들은 경찰서에 출두하지도 않고 계속 출두를 거부하고 도망다니고 이러다가 억지로 나와서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하고 그렇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금 1억 원을 받아서 위안부 등의 기부를 언급.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을 거 아니? 내가 너무 신기해. 오늘 딱 마음에 들게 합의서 쓸게. 너에게 받은 돈은 100% 공개하고 너에게 받은 피해자 1000만 원. 피해자라는 게 그러니까 1억을 받아가지고 피해자한테 1000만 원 주겠다는 건데 그 피해자가 본인이에요. 본인이 주장하는 피해자거든요. 본인이 1000만 원 갖고 남은 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그리고 저소득 여학생들 생리대 구매했을 거야. 깔끔하게. 윤미향이 아가리에 쳐들어갈 뻔했네요. 네. 이게 이딴 소리들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본인이 1억 원 달라고 했는데 그게 나중에 공갈 협박으로 걸릴 거 걱정되니까
일단 이런 식으로 쓰겠다고 문자 메시지에 이렇게 올려놓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야 너 이거 1억 원 달라고 공갈 협박했잖아 하고 경찰에 불려갔을 때 아니 나 이렇게 쓰려고 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은 되겠지라고 꼼수를 쓴 겁니다. 아주 길게 생각을 하신 거죠. 아버지가 변호사라더니. 그 다음 가해자 2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 2는 사건 초반 야누쿠 톡톡에게 불법이 없음을 직접 확인했음에도 가해자 1이 가담하여 적극 가해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특히 야누쿠의 가족, 관련 회사 등의 내용 증명 발송으로 허위사실 유포, 한국 내 다수의 관련 업체에 직접 연락하여 거래를 끊으라는 등의 업무 방해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해자 1은 그냥 아가리만 털었는데 겁도 많아서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가해자 2는 아주 악질적으로 국내에서 업무 방해, 명예훼손 이런 활동들을 했던 겁니다. 실제로. 가해자 2의 가해 행위를 보시면 가해자 2는 자신의 가해 행위 이전에 야누쿠와 톡톡으로부터 저간의 상황을 직접 설명받았고, 아까 문자 메시지 주고받은 거 보셨죠? 이들에게 불법적인 면이 없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또 위로도 해줬습니다. 아 이런 일이 있었네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2는 가해자 1과 공조해서 트위터상의 허위사실의 유포를 시작했고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야누쿠를 협박했으며, 또 가해자 2는 야누쿠가 소속된 회사 및 연관업체, 그리고 이제 이 가족 및 가족이 소속된 회사 그리고 톡톡에게까지 내용 증명을 발송하거나 직접 연락을 하는 방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이에 야누쿠는 가해자 2를 가해자 1과 함께 고소했고 동작경찰서 형사과에서 가해자 2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검찰 항고를 했으니까 검찰에서 이 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해자 3은 평소 야누쿠에 대해 근거 없는 악감정을 품고 있던 중 사이버불링, 이건 아까 가해자 3의 가해 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가해자 2가 뭔 짓을 했느냐, 야누쿠와 관련된 회사 그리고 가족에게 허위사실의 내용 증명을 발송한 가해자 2 내용을 보시면 땡땡씨가 이제 야누쿠 본명인데, 동생분 내용 증명 잘 받으셨죠? 발송 완료된 거 잘 확인했고요. 이 동생분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공무원이었거든요. 이 공무원 직장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겁니다. 사실 이게 내용 증명이라는 게요, 어떤 내용으로 이제 뭐 합니다 라고 해서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뭐 우체국인가 뭔가 그러니까 어떤 내가 이만큼 너에게 무서운 일을 할 거니까 너 사과해, 이런 내용으로 소위 말해서 우체국으로부터 이제 내용 증명, 이 내용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라는 걸 증명합니다라는 걸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근데 그냥 편지를 보내면 협박이니까 내용 증명을 마치 공식적인 문서 통보한다듯이 이제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고요. 그냥 겁쟁이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원래 진짜 깡이 있으면 고소장을 날려야지 뭔 애들처럼 내용 증명 주고받아요. 고소하면 돼. 그냥 고소하시라고. 뭐 내용 증명이고 나발이고 이런 건 뭐가 필요합니까? 근데 뭐 이게 괴롭히려고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겁니다. 일반적인 병신들은 이런 내용 증명 오면은 겁먹거든요. 이게 뭔가 보다 싶어가지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거. 이 이상의 행동은 못하는 거죠. 가해자 이런저런 것들을 정리하다 보니 정말 너무나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제 지난 시간들이 아깝네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당신 같은 사기꾼을 만나 허비한 그 모든 시간들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톡톡으로. 하여튼 이 양반들은 무조건 뭔가를 받아내겠다고 자꾸 하시는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트위터 잘 보고 있죠. 당신이 나에게 충고한 거 그대로 잘 울렸고요. 그리고 정땡땡씨에게 카톡 좀 읽으라고 해주세요. 참고인으로 어차피 연락 갈 건데. 이래서 이제 정땡땡씨는 톡톡님이거든요. 톡톡님 본명이 정땡땡인데, 그러니까 2월달에 이 카톡으로 두 사람 나를 협박을 하는 거죠, 일종의. 그리고 이제 안녕하세요 대땡땡님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강땡땡이 이 양반 이름일 겁니다. 근데 2019년 2월 18일 5시 58분 일자로 당신과 관련된 동업 사업장과 직장 등 신고 및 본인의 내용에 대해 내용 증명을 다량 발송하였음을 밝힙니다. 또 이 업장주들의 수취 거분, 폐문 부재, 수취 불명으로 인해서 일부는 반송되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내용 증명에 대한 부재 이후 송달의 실질적인 증명은 여기에 있습니다. 밝힙니다. 그래서 이제 동일한 메시지를 발송하였음을 밝힙니다. 나와 있잖아요. 이게 이제 문자 메시지 온 건데, 이게 마치 공식적인 뭔가 굉장히
이 내용을 보시면요,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내용 보면은 이 뭐야 이거 뭐야 이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내가 우체국에 가서 내용 확인시켜 가지고 이런 몇몇 야 니하고 그다음 네가 소속돼 있던 직장하고 네 거래 업체들하고 이런데 너에 대한 안 좋은 욕을 잔뜩 적어 가지고 편지를 보냈어. 그 다음에 이 편지가 그 사람들이 안 받아가지고 몇 개 나한테 돌아왔어. 이 내용을 마치 공문인 것처럼 문자 메시지 이렇게 써서 보내요. 오전 0시 0분에. 0시 4분인데 0시 0분에 이제 쭉 작성해가지고 마치 굉장히 공식적으로 내가 너를 갖다가 좆되게 만들었어. 좆되게 만들 거야. 개인한테 이런 문자를 받으면요. 저 솔직히 말씀드려요. 약간 좀 뭐랄까 좀 중이병스러운 인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아무도 이게 내용 증명이란 진짜 좆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마치 이제 고소 당하셨으니까 수사받을 준비하십시오라는 식의 공문 형태로 이렇게 작성을 해서 이제 이걸 개인 문자 메시지로 보낸 거예요. 부재 이후 송달의 실제적인 증명은 그러니까 못간 찌라시 편지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흑석동 우체국 여기 사삼 창구번호 여기에 있다 이거예요. 그냥 우체국 내용 증명이 진짜 좆도 아닌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협박하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약간은 좀 소설가 같은 좀 마인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직업이 뭔지 모르겠지만 노블레스 몰의 실적 통화 메시지로 허위사실 유포해서 업무 방해를 한 가해자 2. 이 가해자 2는 직접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여러 업체에 전화를 직접 했습니다. 노블레스 몰은 아마 이제 그 삼성 관련한 몰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삼성 노블레스 몰에 이제 톡톡님이 여기 뭐 이런 제품들을 납품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여가생활은 이 사태를 등지고 노블레스 몰이라는 곳에 새로 입점하신 모양이죠. 여가생활에 하사미 포세린 제품들이 전부 나오네요. 제보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업체와 통화했고요. 사실 톡톡님이 야누쿠씨 관련해서 솔직히 법적으로 책임질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근데 톡톡님이 여기 일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접근해가지고 업체 통화했고 여가생활이 트위터 지원 이유는 이 때문인가요? 사항 들어온 대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전화해서 업무 방해를 하는 겁니다. 이쯤이면 얼마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놈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트위터 고객들을 물러보고 호구를 보는지 알겠다. 이건 야누쿠시 얘기고요. 노블레스 몰 고객센터는 뭐다. 이쪽으로 계속 전화해서 니네가 욕 좀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또 올리셨는데 여가생활 사기치고 네이버몰에서 제품 싹 빼고 기존 고객들 전화해도 묵묵부답. 동업사는 성추행 혐의도 있는 노블레스 몰에 입주했다고요. 네. 저도 여가생활 피해자의 이쪽에서 구매했던 물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니 업체는 전화도 문자도 안 받던데 노블레스 몰 통해서 연락해달라고 하면 받으려나요? 대신 연락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그쪽 대응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요 라는 식으로 아마 담당 MD한테 이런 내용을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이 거래처에 전화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업무 방해를 하고 피해를 입힌 겁니다. 사실 이런 피해 행위만 따지고 들면요, 톡톡씨의 어떤 그 사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엄청난 형태의 경제적인 피해를 가했기 때문에 이 가해자 2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 1보다 더 나쁜 사람이고요. 가해자 2는 형사적인 어떤 범죄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민사상의 큰 손해배상도 하셔야 될 겁니다. 어설프게 배운 것들이 이렇다고 하여튼 좀 배운 것들이 보면은 하여튼 이런 싸가지 없는 짓거리를 해요. 네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뭐가 두려워서 이러는지 내가 아는데 작작해라 이 새끼야. 아 진짜 새끼 진짜 내가 아유 정말 더러워서 내가 입에 담기도 어렵네. 야 니 지인 많은 거 알아. 니 지인들 나하고도 친하거든. 가해자 이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지 마라. 진짜 쓰레기 같거든. 아우 정말 내가 그리고 가해자 3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팔로워를 악용해서 악질적으로 사이버 불링을 주도했습니다. 야누쿠의 실명을 거론해서 성범죄, 밀수, 탈세 등의 범죄 누명을 씌우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가해자 3은 오히려 스스로를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보복성 고소를 당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 사이버 불링 했다는 내용이 있죠. 야누쿠의 실명을 언급해서 가해자들과 협조하여 악의적인 사이버 불링을 하고 있습니다. 야누쿠를 알려진 채땡땡 이렇게 이제 막 사기를 벌이고 어쨌다. 야누쿠 채땡땡. 야누쿠가 톡톡 여전히 트위터에 들어와 피해자 연대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정보를 알리고 있는지 그걸 알지 않는지 보고 있다는 얘기 듣고 궁지에 몰릴 만큼 몰렸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피해자 연대 한 명이 다수의 계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였습니다. 피해자는 사람도 없고요.
후쿠오카 야누쿠 채땡땡으로부터 연락받으신 분들 절대로 가해자와 개별 컨택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어쩌고저쩌고. 공지에 몰린 가해자는 회유 협박 옹간수다. 상당히 악의적이죠. 보통 인간이 아니란 건 하지만 이 정도로 미친 줄은 몰랐네. 뭐, 그러니까 이 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를 왜 찾아가? 뭘 확인해? 너무 많아서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지.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고 이제 그렇게 불법령은요 어쩐다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야놓고 미친놈아 니가 어쩌고저쩌고 매달 팔고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의의 편일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워딩을 쓰는 사람들이 정의의 편일 수는 없어요.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그냥 지 꼴리는 대로 글 쓰는 거지. 길기도 길다. 이제 2개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끝납니다. 6-1 가해자들의 협박에도 야노쿠가 1억을 내놓지 않자 톡톡에게 접근, 회유와 협박을 통해 야노쿠를 공격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던 거는 야노쿠의 동업자인 톡톡님이 이제 야노쿠를 공격하게 되면 본인들이 좀 더 이제 그 뭐랄까요 정당성을 얻지 않을까. 왜냐하면 본인들은 증거가 없으니까, 증거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다 거짓말이니까 동업자인 톡톡님이 자기들 편에 붙으면 야노쿠를 완전히 짓밟을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하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돌변하여 톡톡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톡톡이 각종 불법을 저질렀으며 성범죄를 방조했다는 여론을 형성해서 사업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걸 보면서 전 뭘 볼 수 있냐면 이런 똑같은 방식으로 가해자 1이 가해자 2를 자기 범죄에 끌어들였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 2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문자 메시지처럼 야노쿠와 톡톡 편에 붙어서 두 사람을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가해자 1이 아마 협박을 했을 겁니다. 야, 네가 우리 편에 들어오지 않으면 너에 대해서도 트위터상에 다 폭로해버리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두려움에 질린 가해자 2가 범죄에 가담했다. 원래 그 항외들이 칼질은 더 잘하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지들은 살아야 되는 아니면 지가 죽으니까. 그래서 선을 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톡톡에 대한 가해 보면 가해자들은 1억 원의 금전을 요구해 야노쿠가 응하지 않자 톡톡에게 접근을 했다. 가해자들은 방송국과 거래업체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하며 야노쿠에 대한 공격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그 같이 동업했던 톡톡님이라는 분이 야노쿠를 공격을 하게 되면 사실 본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그 법적인 책임의 부담도 덜게 되는 거고 본인의 거짓된 주장에 정당성도 더 더해지는 거니까. 그런데 톡톡님은 사실 확인이 먼저다라고 판단해서 가해자들의 이런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톡톡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일단은 여러분이 피해보셨다고 말씀하시는 건 알겠는데 아니 그래도 일이라는 게 사실 확인 먼저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가해자들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들은 톡톡 역시 공격 대상으로 삼고 야누쿠와 성범죄를 공모하고 톡톡님은 여자입니다. 성범죄를 공모하고 탈세와 밀수를 저질렀다는 등의 허위사실 유포해서 톡톡님의 명예를 훼손했고 영위하던 사업에 타격을 입혔습니다. 가해자들의 톡톡에 대한 가해 행위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가해자 1은 한국, 일본 내에 톡톡과 관계가 있는 회사 단체에 허위사실 유포하고 업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였습니다. 가해자 2, 가해자 3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톡톡에 대한 가해 행위를 주도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내 기존의 지인 및 SNS를 통해 알게 된 지인을 동원하여 톡톡에 대한 조직적인 공격을 주도하였습니다. 가해자 2는 한국에 있는 톡톡의 협력업체 및 거래업체에 허위사실 유포하고 톡톡이 취급하는 제품의 입점 및 판매를 중단하도록 요청하는 등 톡톡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그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가해자 3은 자신이 트위터상에서 다수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가해자 1과 가해자 2가 유포하는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재확산시켰으며 특히 이러한 허위사실을 여성을 이용한 사기행위로 호도하여 여성인 톡톡이 더 큰 비난을 받도록 유도하고 톡톡의 명예를 의도적으로 훼손하였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시면요. 야노쿠를 같이 공격하자고 톡톡을 회유하는 피해자 계정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알아보니 저희도 알아보니 좀 더 키우겠습니다. 이거 창을 저희도 알아보니 지금 톡톡님 명의로 다 되어 있어 최땡땡이 빠져나가면 톡톡님만 피해보세요. 게다가 이전 거래처와 직원들이 모두 증언 주셔서 톡톡님 차라리 저희랑 같이 피해자로 오시고 명예회복하시고 사업 지키세요. 지금 문제가 뭐야 이게. 문제가 이제 채땡땡 피해자들은 톡톡님 관심 없어요. 여가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톡톡님이 피해자예요.
저 땡땡 처리하고 마무리해요. 지금 여가라는 게 여가 생활이라는 뜻인데, 그게 이제 그 톡톡님이 운영하던 사업, 그 민박 업체 이름이었거든요. 지금 여가 관련 피해자랑 저희랑 분리하려고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톡톡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변호사와 채땡땡지 사업에 관련하여 고발 고소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그 잠시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라고 일단은 시간을 법니다. 톡톡님이. 채땡땡 고소하시면 도와드리겠어요. 계속 자기들하고 같이 하자고 그러죠. 심지어는 이 피해자들이 톡톡님이나 톡톡님 사업이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피해자들은 사실 없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이 한두 명이 다예요. 혼자지 뭐 일종의. 네 저요라고 했더니 아니요 그 나쁜 새끼요 진짜. 그래서 이제 이 채땡땡 고소하면 도와주겠다 여기까지 하고요. 톡톡님 제안 드릴게요. 톡톡님도 채땡땡의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랑 같이 피해자 모임 들어오세요. 지금 SBS랑 MBC에서 취재 의뢰 왔어요. 이런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냥 뭐 그런 이분들이 먼저 연락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방송국에서 이걸 검토해보고 이거 위험하다 싶어서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국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거든요. 하나는 저희 목표인 채땡땡의 그루밍 범죄지만 다른 한쪽 테마가 인기 SNS 스타의 이중생활인데 저희 목표는 톡톡님이 아니라 오히려 저희랑 같이 채땡땡에 의해 피해자로 채땡땡한테 사과받고 명예회복하세요. 계속 이런 얘기 하고 있죠. 이렇게 회유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루밍 범죄라고 돼 있는데 이 양반들 나이가 다 30 넘은 사람들이거든요. 나이 30 넘어서 무슨 그루밍입니까 그루밍이. 애도 아니고 정신 나간 것들이지 진짜. 내가 아우 정말 열받아 진짜. 하여튼 그리고 톡톡님의 레퓨테이션 노리고 땡땡땡이 접근한 거 알고 있고요. 레퓨테이션 이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건 넘어가고. 톡톡님이 다치실까 다른 피해자분들 설득하고 시간 계속 끌어왔습니다만 채땡땡은 결국 반성하지 않습니다. 방송국에도 톡톡님이 큰 피해자일 거라 전했고요. 여가생활 피해자들과 연대하는 것은 저희로서도 판단을 흐려 그만뒀습니다. 이 부분은 야누프에게도 전달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 톡톡은 봐줄 테니까 계속 우리와 함께 하자. 그러면 톡톡 너는 살 수 있다는 식으로 계속 이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리고 들어온 제보 중 경쟁업체들 관련자나 경쟁업체에서 온 내용은 다 배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업체들이 톡톡님 죽이려고 이제 제보를 넣은 게 있거든요. 이게 근데 이런 것들도 다 배제했다는 겁니다. 사실 경쟁업체들이 이 글은 경쟁업체들이 이 사건에 엮여 있다는 것을 이 무고 사건에 엮여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가해자가 본인 입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톡톡님 명예회복하실 증거도 갖고 있고 이번에 방송에서 회복하기 바랍니다. 저희가 적극 도와드릴 거고 명예회복하실 증거 갖고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톡톡님이 무고하다는 걸 얘들은 이미 안다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2019년 2월달 시점에서 일단 이걸 기억해 두십시오. 채땡땡이 톡톡님 귀와 눈을 가리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연락드리고 채땡땡이 이제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해야 톡톡님 명예회복이 있다고 해도 채땡땡은 절대 안 할 거다. 계속 톡톡님 숨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자. 우리와 함께 야누크를 공격하자. 이런 계속 회유를 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게 2월 1일 날 온 건데 그 다음날 하루를 못 참고 톡톡님 경고했는데 같이 자멸하신다니 우린 이제 가진 카드 다 내놓으려고 어제 우리 얘기한 거 네가 실시간 중계한 정보 왔단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거 바로 다음날 바로 이제 돌변하죠. 깔끔하게 저희랑 같이 때때는 고소하고 배상 받아요. 저희 피해자들 중에 돈도 필요 없다고 감옥 가는 것만 바라는 사람도 꽤 있으니 톡톡님 배상 받고. 근데 감옥 갈 죄를 저질렀으면 형사 고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1년이 지나고 지금 2년이 다 돼가는데 형사 고소는 고사하고 트위터에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경찰서도 잘 안 와가지고 경찰이 조사한다고 골머리를 앓았답니다. 계속 동업자를 그러니까 야누쿠씨 옆에서 톡톡님을 떼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톡톡님이 떨어져 나가면 일단 자기들한테 가장 큰 힘이 되고 그 다음 톡톡님이 떨어져 나가면 야누쿠 옆에 여자가 더 이상 없잖아요. 그러면 야누쿠는 완전히 여성을 공격하는 여성의 적으로 여성을 공격하는 한남 적으로 완전히 매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옆에 여성이 같이 있으면 톡톡님이라는 여성 사업가가 같이 있으면
야누코를 여성의 적으로 매도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떼내려고 했던 겁니다. 톡톡이 힘들게 하려고 여러 명이 각각 고소하는 것도 생각하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협박을 하죠. 이런 식으로. 그런 아수라장에 들어가지 마시고 명예회복 하세요.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어쩌고저쩌고. 저한테 다 정보가 흘러와요. 어쩌고저쩌고. 톡톡님이 실시간 중계한 정보가 왔다. 그러니까 말도 안 했는데 무슨 정보가 들어왔다는 놈, 자기들은 정보 갖고 있다는 놈, 계속 이런 망상에 빠지는 얘기를 합니다. 또 가해자 1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 넘어가네. 톡톡의 시댁을 찾았다고 협박하는 가해자 1.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이게 개인적인 문자 메시지로 공개적인 트위터도 아니고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한데요. 내용 보시죠. 아내 그냥 좋아해.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뿐이야. 우리 아빠 후배 문프뿐. 문빠였네 또 가해자 1이. 나 씨발 이거 진짜 아주 판타스틱하네 진짜. 내용 보시면 누나가 톡톡 시댁 찾았을 땐 누나도 놀랐다. 너 그러니 그냥 다 붙어 있어 새끼야. 그런 네 살길이야. 이게 이제 이 가해자 1이 야노쿠 씨한테 보냈던 문자 메시지의 일부인데 톡톡님이 시댁을 찾았다는 겁니다. 아니 아까 무고하다면서요. 근데 무고한 사람 시부모 집은 왜 찾습니까? 뭔 내용 증명을 또 보내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광범위하게 가족을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지 그냥. 진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합니까? 저번에 그냥 돈 1억 원에 눈먼 가해자들이에요. 두 번째, 도자기 업체들에 관한 협박을 하는 가해자 1. 지금 하삼이랑 아리타에 약치면 너 진짜 아주 어느 날에도 발 못 붙일 줄 알아라. 약친다는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하삼이랑 아리타라는 업체에 연락을 해가지고 야노코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겠다. 사실 이거 있잖아요. 본인이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약친다고. 하삼이와 아리타에 내가 억울한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고 네가 잘못한 걸 다 알려줄 거야.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지. 약을 친다라고 표현합니까? 약 친다는 건 거짓말한다는 얘기잖아요. 가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진짜 인간이 말정도 이런 말정이 없다. 돈 1억 안 내놓는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양쪽에서 걸기로 했고 나도 적극 협조 중. 근데 아직 약을 안 치셨다면서요. 근데 양쪽에서 걸기로 했다는 식으로 이 하루 안에 온 문자가 이렇게 내용이 뒤죽박죽입니다. 이 말은 뭘까요? 가해자 1이라는 양반은 정신적으로 이제 불안정한 상태라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쭉 내용보면 톡톡님과 그쪽 한 몸인 증거 잡았습니다. 뭐 이런 쓰레기 같은 내용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다 한다니까 제가 들은 바로는 야노코하고 톡톡을 불륜으로 묶으려고도 했어요. 진짜 아주 밑바닥까지 가는 겁니다. 아까 보셨죠? 톡톡 같이 공격하자고. 톡톡님 명예회복 하시라고. 톡톡님 명예회복 하실 증거도 가지고 있다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공격을 합니까? 또한 톡톡 여가생활 사업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에는 과거 톡톡이 협업했던 업체들이 관여하여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 톡톡으로부터 공급받은 제품 사진 등을 마치 밀수의 증거인 양 제공하는 등 가해 행위에 가담하여 경쟁 상대에 있는 톡톡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음해하였습니다. 사실 이런 어떤 사업적인 음해도 여기 엮여 있었던 겁니다. 어른들의 사정이라고 불리는 보통.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삐진 거, 사업상으로 이제 내가 저 잘 나가는 쟤를 갖다가 죽여야겠다. 제 사업을. 그럼 내 사업이 커질 거 아니냐? 이런 게 이제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가해자들이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하는 과정을 확인하는 중 톡톡님과 예전에 관련이 있었던 일부 업체들이 가해자에게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제보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가해자 1이 톡톡의 밀수 증거라며 유포했던 사진은 과거 톡톡이 해당 업체에게만 판매했던 제품의 사진이며 해당 업체의 협조가 없다면 가해자 1은 이러한 사진을 입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당 업체도 사실 되게 멍청한 인간들인 거죠. 해당 업체들은 톡톡이 밀수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톡톡이 과거 제공했던 자료 사진을 마치 밀수의 증거인 것처럼 가해자들에게 전달해서 톡톡에 대한 가해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해 업체들은 이 가해자 1을 마치 청부업자처럼 사용을 한 겁니다. 가해자 1은 이런 내용도 모르고 이 가해 업체들에게 속아가지고 이런 내용 받아가지고 지가 막 떠벌리고 다닌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 형사고소 들어갔을 때 가해자 1만 줬대는 거거든요. 업체들은 빠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청부 살인까지도 시도했다. 뭐 그러니까 청부 살인이라고 하긴 그렇죠. 청부 매장, 사회적인 인격 살인 이런 것도 시도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진상을 알면서도 가해자들에게 가담한 해당 업체들에 대해서 현재 법적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이 업체들 이름이 아마 뒤에 있을 겁니다. 또한 톡톡은 상기 언급된 가해자 1, 2, 3에 대해서 지난 7월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으며 현재 강남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서 현재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검찰에서 1차 결과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 항고 역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증거가 발견됨에 따라서 추가 고소도 아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월 30일에 톡톡이 입점한 사업체, 경쟁업체를 언급하는 피해자 계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가생활 사장님 아니세요? 예, 여가생활 제가 대표입니다. 이게 가해자가 톡톡님에게 보낸 문자죠. 지금 입점하신 점주들이 그런 말씀 하시는데요. 입점하신 점주들이라뇨? 이게 누구 말하는 거냐? 입점한 분이라고 연락 왔어요. 일본 비자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가생활은 이 양반 혼자 하는 건데 입점하신 점주가 뭔 체인점 낸 적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가생활 피해자들과 연대하는 것은 저희로선 판단을 그만뒀다. 들어온 제보 중 경쟁업체들과 관련자나 경쟁업체에서 온 내용은 다 배제하고 있다. 톡톡님 명예회복하실 증거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죠. 그 방송 결정 전에 톡톡님께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다. 어디 방송하시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는 한 어디에도 이 내용은 방송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 1년이 지난 1년 6개월이 거의 가고 있는 지금까지도. 왜냐면 방송국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런 거짓말쟁이 이름을 얘기를 누가 방송을 해줍니까? 내용 확인도 안 됐는데. 방송국은 한 사람, 방송업체는요, 팟캐스트도 마찬가지고, 한 사람 얘기만 듣고 결코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내용 전체를 갖다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확인해 본 결과, 이 내용 전체가 허위였다는 게 밝혀지면, 그 방송국을 속인 그 당사자들에게는, SBS나 MBC 같은 그런 방송국들은 직접적으로 그 당사자들을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아, 우리가 한번 속았네, 똥 밟았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하지만,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저 같은 사람은, 저를 속인 사람에 대해서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때리고 있는 중입니다. 트위터의 업체 호사와 티에리스를 언급하는 가해자 일과 피해자 계정.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하셨던 과거 공급받은 제품 사진을 마치 밀수의 증거인 양 제공해서 톡톡님을 죽이려고 했던 업체가 뭐냐? 호사와 티에리스라는 곳이라는 겁니다. 무슨 호사하고 띠리리고 니네끼리 지긋탕 싸움하는 건 나랑 상관없고 이 와중에 피해자 들음에도 하고 이러고. 호사가 뭔지 어쩌고 호사와 티에리스라는 이제 관련 업에 종사하는 업체 분들이 계십니다. 아, 이게 아마 검색해 보시면 나오실 텐데 이 양반들이 톡톡님을 뒤에서 죽이려고 청부를 했다. 아, 홍수가 났으니까 여기다가 폐수를 방류해 버리자. 그래서 쟤를 완전 죽여버리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런 비열한 짓거리도 뒤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 도쿄 바나나 계정이 지금까지 올린 내용들이고요. 물론 이제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페이지로 따지면 한 300여 페이지에 달하는 그 관련 문건들, 관련 자료들을 또 확보를 했습니다. 그 안에는 뭐 문자 메시지 주고받은 거라든지 이런 방대한 내용이 자료가 들어있고요. 누가 저한테 법적으로 무고한 고소를 한다면 저는 그 내용을 다 공개할 겁니다. 왜냐면 그게 공익이니까. 그게 공익을 위한 행동이니까. 그럼 저는 무고하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빡쳤냐. 제가 좋아하는 팟캐스트가 하나 있습니다. 뭐 오래전에 한번 출연한 적도 있었고. 그 팟캐스트로 처음에 이 가해자들이 그 팟캐스트랑 접촉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사연을 좀 방송해달라. 그래서 그 팟캐스트 진행자가 이거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뭘까? 고민하다가 좀 내용을 보니까 약간 쎄한 느낌이 들어서 관뒀습니다. 관뒀고 그러자 이 가해자들이 가해자 1이 저한테 접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방송을 좀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 방송 때 한 10개월 동안 지켜봤습니다. 가해자하고 얘기해보고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도 얘기해보고 양쪽 다 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아무리 봐도 내용이 이상합니다. 싸하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긴 시간에 걸쳐서 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지금 이전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금 이제 이 내용들을 문서에 공개된 트위터에서 공개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보완 방송을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요 굉장히 악의적인 사이버 불링 행위고요. 엄연한 허위사실 유포에 명예훼손, 위기에 의한 업무방해, 민형사상에 상당한 책임을 져야 될 행위를 이 세 명이 지금 저질렀습니다. 엄연한 범죄입니다. 한국 검찰에서 작년 6월에 고소가 들어가서 쭉 수사를 했고 검찰에서는 이제 1차적으로 판결 내렸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이제 벌금형을 내렸고 업무방해건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기소를 안 했습니다. 업무방해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거는 증거불충분으로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증거를 보강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검찰 항고를 한 상태고요. 또 아마 이게 이렇게 해서 처리가 안 되면 이후에 추가된 증거를 더 보강해서 아마 재차 고소를 하게 될 겁니다. 다른 건으로. 그건 이제 지금 법률 자문을 따로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피해자들에게 협의해서 이제 아마 고소를 진행하실 거고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자체가 일어난 곳이 이제 일본 또 일본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그 벌인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양국에서 동시에 일단은 형사상의 고소 절차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형사 고소 절차가 다 마무리가 되면 그다음에 이제 이 손해배상에 대해서 민사소송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트위터에서 몇 마디 떠들었다고 해서 간단하게 일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엄연히 타인의 사업을 허위사실 유포해서 방해를 했고 멀쩡한 사람을 성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도 하셔야죠. 그래서 트위터상에서 떠드는 거는 하루 이틀 떠들면 끝나지만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거는 길면 한 5년은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꿋꿋하게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피해자들의 진정한 명예회복이 될 테니까요. 그 야르코와 톡톡님이 지금까지 버텨오신 것만 해도 저는 뭐 기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 정도로 가해 행위를 당하게 되면 인생을 포기하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많거든요. 되게. 또는 이제 톡톡님 같은 경우에는 이 가해자들이 굉장히 회유를 많이 했습니다. 같은 여성 신분이고 또 너는 빼줄게. 야 니한테 네 사업 지켜야 되잖아. 네 피해 안 가게 해줄 테니까 우린 야놓고 쟤만 밟으면 돼. 너 구해줄 테니까 너 우리 편에 붙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지켰습니다. 톡톡님은. 본인의 사업이 상당히 위기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지켰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원칙을 지킨 톡톡님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야놓고 씨는 당연히 평생 은혜를 갚으셔야 될 거고요. 제가 톡톡님이 어떤 사업을 이제 계속 하시고 공개적으로 어떤 물건을 판매하신다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게 여성 전용 물품이라 하더라도 구매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믿을 수 있는 판매자니까. 그리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그만큼 원칙을 지킨다는 게 중요합니다. 같은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도 원칙을 지킨다는 이유 때문에 계속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반칙이 아주 횡행하고 나 하나 살기 위해서 남을 짓밟는 게 아주 보편화된 사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칙을 지키고 사람을 지키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분들의 손을 들어줬고 또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이분들의 말이 다 옳았습니다. 진실이고.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세 번째로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다룰 겁니다. 완전히 완결되기까지.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